저희들은 층을 만들어서 목판에서 재배를 합니다. 노지에도 이렇게 병행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끼 층층 쌓여 있는 게 스마트팜이랑 좀 비슷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공실 그런 공간에서 가능한가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특히 이제 이끼는 그렇게 햇빛이 강한 거는 필요 없습니다. 선선하고 햇빛이 좀 덜 들어오고 이런 곳이 이끼가 좋아하기 때문에 LED 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환기를 조금 시켜주고 이런다면 공실에서 아주 좋은 작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끼는 다 키우고 나면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인터넷 판매가 주로 되고요. 저희들은 체험을 학교 환경 교육을 갑니다. 키를 이제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이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축제라든지 이럴 때 테라리움이라든지 이런 게 재배해서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요. 또는 인터넷에는 원료, 그렇게 이끼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판매도 가능합니다. 이 한 판에 들어가는 그 초기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얼마 정도 될까요? 뭐 저희들이 아직 계산은 뚜렷하게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모판 하면은 우리 새 거 사면은 한 1,000원 정도 가고 여기는 뭐 상토라든지 이런 이제 것들을 준비하고 하면은 뭐 몇천 원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반대로 이 한 판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판매가 되는 거예요? 품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만 2만에서 뭐 3만 원까지 그보다 더 이상 비싼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선별해서 규격화해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나가면은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하고 이런 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판으로 안 하고 할 때는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마진율이 좀 괜찮은 편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직접 판매하지 않고 도매로 넘길 경우에 아무리 안 가도 한 10,000원 정도 본다면 일반 농사보다는 훨씬 더 소득이 낮다고 보는 거죠. 여기 이끼 지금 키우시는 공간이 혹시 금액이 얼마 들었는지 좀 질문드려도 괜찮나요? 지금 여기에 5m의 천막인데요. 지금 시중 가격 한 100만 원 정도 가나? 지금 들어가 있는 게 한 200개인가 요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모판 하나가 뭐 중고 가격이 한 300원 정도 갑니다. 저희들은 농장에 있던 것을 재활용해서 경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저기 뒤에 보이는 저기처럼 그냥 일반적인 땅에다가 저렇게 키워도 괜찮나요? 일반 노지에 그냥 바닥에다가 재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런 자연 상태에서 재배하고 위에 차각만 해준다면 오히려 더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라든지 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출하하기 전에 살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이끼 같은 경우에는 뿌리는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포자 번식이 있는데 그걸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를 뜯어서 세분화해서 그걸 아까처럼 모판에 그렇게 담는 거죠. 그러면 좀 알아서 퍼지나요? 그렇죠. 조그마한 거 가지고 한 판을 만드는 거죠. 어쩌면 가성비 되게 좋네요. 인터넷 판매라든지 아니면 학교 체험용으로 나가는 키트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끼가 있고요. 요 레드 일라이트는 안동 도산에서 출토되는 레드 일라이트인데요. 게르마늄 성분이 다른 그 일라이트보다가 20에서 30%더 많이 함유되었다고 해요. 여기는 미네랄 성분들이 각종 있어서 농작물의 생진 촉진 그리고 또 여름에 뜨거울 때 하고 현상이 일어날 때 이걸 뿌려주면 생생하게 잘 자라요. 특히 골프장에 잔디에 많이 뿌려서 요즘 효과를 보는 게 이 제품입니다. 그리고 가축의 사료로도 들어가고 레드 라이트와 이끼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미니 테라리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것들은 이제 관리하기가 편해요. 또 체험도 그렇게 어렵질 않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저희들이 구성을 해봤어요. 키트 상품 유통기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8월 10일 날 이렇게 만들어서 밀폐해서 놔둔 게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물 하나 안 줬는데도 저희들 작업할 때 물을 살짝 줬겠지만 그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파랗게 오히려 더 잘 자라고 있죠. 그 앞으로도 한 달 안이 그 정도 가도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새파랗게 다시 올라오고 있죠. 네. 완전히 말랐던 부분이 보이죠. 제가 건조시킨 지가 한 3, 4일 됐어요. 그런데 저렇게 새파랗게 올라오잖아요. 죽지 않으면 물 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썩어버리지 않는 상태는 언제든지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끼의 매력입니다.
그 30몇 년 동안 공무원 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예. 인생 2막을 읽기와 이제 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읽기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 신비로움, 그 경이로움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읽기는 태초의 식물이자 죽어가는 우리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최후의 식물이라고 그렇게 보여져서 많이 홍보하고 해서 재배 면적 상품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대표님 귀농하실 때 읽기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 그런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사과 농사도 몇 년을 지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읽기는 그렇게 힘이 덜 든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아요. 자연과 즐기면서 이 녹색의 그 어떤 읽기를 보면서 키운다라는 게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읽기를 선택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탄소 중립, 거기에도 하나 기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이를 읽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초보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하시나요? 읽기에 아까 뭐 관리도 편하다, 뭐든지 다 쉽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뭐든지 식물은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느냐가 중요한데 자주 식물을 대하고 식물과 얘기 한번 하면 어떻게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항상 그 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소비자가 원할 때 공급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기 상태의 상품을 저희들이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은 상품을 망치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늘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대표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읽기가 탄소에 되게 좋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온 세계가 집중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실천하고 운동을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탄소나무라고 있는데요. 나무는 불에 태우면 탄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나무 하나하나가 탄소인 거죠. 우리나라에는 지금 나무가 포화 상태인데 나무를 잘라서 단순히 버리지 않고 그걸 재가공해서 저장해 두면 그걸 탄소 저장이라 그러거든요. 그 저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탄소 중립에 가까이지는 건데 나무보다가 여기에 있는 이끼가 오히려 더 많은 탄소를 먹고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홍보하고 많이 활용하게 되면 돈이 되니까 재배 면적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지구를 구할 수 있고 탄소 중립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목표 좀 그런 게 있으실까요? 앞으로의 저희 목표는 거점 공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이끼 공원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쭉 교육을 받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될 거고요. 재배 면적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이 늘어나려면 재배 면적이 늘어나야 되는데요. 그 재배 면적이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홍보하고 이끼의 가치를 더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